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배원부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강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때 뭐 일상 정보도 쓰시고 뭐 부동산 매물에 관한 정보도 쓰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창작해서 써라. 직접 글을 써라. 남의 글을 보고 뺏기지 마라. 책을 혹은 책을 보고 쓰더라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변형을 해서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유사도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블로그 마케팅 쪽 보시면 이게 몇 강이죠? 6강이네요. 자, 여기 정보성 포스팅 참고 자료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정보성 글을 공법이든 민법이든 세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간에 옮겨오면서 최대한 있는 글을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변형을 해서 작성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전체 기준 70% 이하로 될 수 있게 하여 독립된 창작물 같은 게식을 작성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우선 그 정책을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누군가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거를 검색했을 때 어, 똑같은 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쓴 글을 반복적으로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해주지 않고 각기 다른 내용을 고루 보여준다. 정보 쓴 글을 쉽게 말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끔 네이버에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보스에는 같은 문서, 같은 글을 작성한 글을 검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글을 썼단 말이죠. 10월 17일 날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사람 글을 보고 누군가가 10월 17일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썼다고 칩시다. 같은 글을 쓰게 되면 뒤에 후자에 쓴 글은 검색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검색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도가 높은 글은 네이버에서 후발로 쓴 어떤 글에 대해서는 검색 제외를 시켜서 새로운 문서, 즉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중첩되지 않는 글을 보여준다. 그런 네이버의 어떤 그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서 판독 시스템을 네이버 봇에 탑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어떤 글을 작성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글을 보고 뺏겨서도 안 되고 책을 보고 쓰더라도 이 책 내용이 네이버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블로그든 카페든 지식인이든 웹문서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보여지지 않으면 책을 그대로 보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그대로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네이버는 유사도 즉 전체 글과 이미지의 한 6, 70% 이상 정도 같은 글을 쓰게 되면 검색 반영이 안 되고 그런 형태의 글을 반복해서 내 블로그에 쓰게 되면 내 블로그 역시도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검색이 잘 되고 우량한 블로그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이 블로그든 카페든 지식이든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어제 글을 썼나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상 예시 썼죠. 이 글을 지금 다른 블로그에 가서 지금 여기는 카페 글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그대로 뺏겨서 블로그든 혹은 지식인이든 다른 웹문서 영역에서 똑같이 쓰면 그 글은 검색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을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사도를 잡아주고 있나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한번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어떤 얘기냐면 그 예전까지만 해도 6, 70% 유사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과연 6, 70%가 유지가 되고 있나 해서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이라는 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 카페 탭에 자 이거는 우리 카페였죠.
공인중개사 구직구직 배움터 여기 특약사항 계시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거는 20시간 전에 쓴 거고 이거는 5일 전에 쓴 글이죠. 이거 역시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카페고요. 이거를 제가 5일 전에 먼저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틀에 포함되는 예시입니다. 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자, 어제 제가 우리 카페에 작성한 글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이 여기서부터 동일해요. 한 번 더 볼까요? 특약사항에 포함된 예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특약사항에 포함된 예시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자, 그런데 제가 똑같지 않고 이 글에다 뒤에 작성한 어제 작성한 이전에 작성했던 며칠 전에 작성했던 글보다 어제 작성한 후발주자의 글이 유사 문서로 판독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제가 이 정도의 글을 새로 한번 써본 거예요. 밑에는 동일하게 그대로 썼고요. 이미지 하나 넣었고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쓰고 이 내용을 넣어봤어요. 전체 비율에 제가 판단할 때 한 30% 정도 다른 글을 넣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니까 네이버 검색에 둘 다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원래는 얘가 이 글이랑 70% 이상 똑같이 유사 문서로 판독이 된다면 얘는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유사 문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검색 들어가서 잠시만요. 검색 옵션에서 잠시만요. 카페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지금 검색이 두 개다가 되는데 유사문서 포함을 했을 때 이게 나오게 돼요. 만약에 얘가 유사문서로 판독이 됐다면. 근데 지금은 유사문서가 제외 그냥 일반 그냥 카페 탭에서 검색을 해도 5일 전에 이미 썼지만 내가 거의 비슷한 글을 써도 검색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새로운 글을 쓰고 밑에 이미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유사 문서로 잡히지는 않더라. 다시 말해서 한 70% 정도 유사도가 있더라도 창작의 형태의 글이 30% 정도가 발행이 되면 검색 노출이 된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블로그를 작성을 포스팅을 하실 때 제 블로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비슷하게 좀 이렇게 바꿔서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일상적인 정보성 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면 정보성 글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칩시다. 이게 누군가의 글인데 내가 이 내용이 좋아서 나도 정보성 글로 포스팅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 저번에도 강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문맥만 동일하게 내용은 좀 바꿔서 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 땅이라도 오랫동안 마을 주민의 도로로 사용이 되어 왔다면 이렇게 쓰는 것을 바꿔서 나의 토지라도 긴 시간 마을 사람들의 공로로 활용이 되었다면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글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유사도를 비켜가면서 어떤 정보성 글을 쓰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본인이 직접 창작을 해서 쓰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유사문서가 계속 발행이 되면 내 블로그가 검색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창작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렇게 이미 사용했던 블로그든 카페든 올라왔던 글을 그대로 내가 다운을 받아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직접 찍으셔야 한다는 거.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건데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이미지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픽사베이에 보는 이거 이미지 형태를 그대로 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형태소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로 썼는지의 그 어떤 팩트 값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새로 찍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사 문서를 이제 판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창작적인 글을 쓰시라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강의를 한 김에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탭, 블로그 탭에 네이버를 검색을 하면, 자, 제가 통영부동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블로그 탭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블로그들이 위에 보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게 모바일입니다. 통영부동산으로 검색하면 특정 업체가 주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1페이지. 이게 5칸, 4칸입니까? 5칸인 경우도 있고 한데, 첫 페이지에 항상 보이는 업체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C랭크, 즉,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블로그, 덕후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 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PC 탭에서 제 글이 여기 있죠. 통영부동산이라고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두 번째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네요. 1페이지에 오는 이 글들은 꾸준히 작성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C랭크 블로그, 즉 스마트폰으로 통영부동산을 검색을 해도 나중에 이 1페이지에 뜰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블로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끔씩 보면 내가 1페이지에 주로 들어왔다가 어느 날 1페이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뒤로 처지죠.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블로그들은 뒤로 처짐이 상당히 잦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같은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항상 홍보글만 비슷한 패턴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되는 글들은 1페이지에 있다가도 뒷페이지로 항상 모바일에서는 1페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로그 탭에서는 내가 통영아파트, 통영부동산 뭐 이런 것들 썼을 때 1페이지에 떴었는데 언젠가부터 2, 3페이지, 3, 4페이지 자꾸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문자 수도 급감을 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 네이버의 페널티를 좀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블로그는 사실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랭크로 이렇게 모바일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들도 보면 아무리 운영을 안 해왔더라도 3년 이상은 돼요. 3, 4년, 뭐 5년도 되고요. 이렇게 오래 블로그를 운영해 오셨던 이분들도 여기 PC탭에서 오르락 내리락 페널티도 먹고 왔다 갔다 했던 블로그들이죠. 그래서 그런 꾸준함을 더 갔을 때 내성이 생겨서 C랭크, 즉 남과 다른 모바일 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되니까요. 내가 항상 보면 이 블로그 탭에서 이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 처진다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컨텐츠 블로그 육성하시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은 블로그 탭이나 모바일 탭이 안 뜨더라도 검색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누군가가 검색 노출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의 컨텐츠 내용이 얼마나 착실하고 건실하고 신뢰 있는가 해서 컨텐츠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잘 작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 그래요. 항상 검색 노출에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워낙 광고성, 한마디로 어떤 블로그를 사가지고 그 블로그를 주구장창 광고글만 쓰죠. 광고 대행사가. 그럼 그걸 검색 노출되다가 이제 블로그 품질이 떨어져요. 저품질이 되면 이제 쓰다 버리는 시기죠. 그렇게 좀 광고 블로그를 걸르고자 네이버가 광고성이 좀 짙다 싶으면 자꾸 품질 떨어뜨려요. 품질이 떨어져 그래도 내 블로그고 내가 앞으로 내 매물이 꾸준히 이렇게 쌓여온 블로그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렇게 실험을 들게 하더라도
예, 꾸준히 정보성 글도 작성하시고 이웃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또 다시 올라옵니다. 1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네이버가 광고성 블로그를 솎아내겠다. 솎아내서 그러니까 뭐 사고 파는 사례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필터링 하겠다는 의지니까요.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꾸준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첫 시작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운영 육성은 기간이라는 걸 굉장히 좀 점수치에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첫 포스팅을 언제 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영 부동산을 검색했을 때 모바일 영역에서 보여주는 이 C랭크 블로그들 역시 결국은 일정 기간이 돼야 일정 수준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잘 쓰든 못 쓰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글도 쓰시고 정보성 글도 쓰시고 한 3주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부동산 그 매물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올리는 거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일정한 패턴이나 어떤 방식 없이 그냥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뭐 편안하게 썼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개인 블로그처럼 그냥 생각을 그냥 양식 없이 썼습니다. 보통 보면 틀에 짜여진 대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딱 여기 칸 짜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내용도 쓰고요. 여기 내용도 똑같이 씁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일기 쓰는 마냥 다양하게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호동 부동산 뭐 이 키워드를 잡겠다 하면 지금 이번에는 서호동 부동산을 여기에 넣었다가 다음에는 뒤쪽에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패턴을 다양하게 제목도 좀 가져가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품질이 됐을 때 어떻게 좀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저품질의 어떤 징후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블로그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체계화가 되면 유튜브 강의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서두 없이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